안녕하세요. 주식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1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3시간 30분에 걸쳐서 녹화를 잘 끝내놓고 비디오 코덱이 잘못되어 있는 걸 방금에서야 확인을 해서 앞서서 녹화한 거를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픈 상황이지만 제가 준비한 콘텐츠 다시 한번 심신을 가다듬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연구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바로 스윙 중장기 관심 종목입니다. 스윙 중장기 관심 종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 단타로서 당장 내일 매매하고 혹은 며칠 하루 이틀 만에 종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첫 번째 연구 골든 크로스처럼 관심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 두었다가 향후에 매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차분하게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에 매도를 하는 그러한 매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5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님들, 학생,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까지도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업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공유를 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연구 키워드인 스윙 중장기 관심 종목은 그러한 분들과 함께 또 물론 당연히 단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중장기 스윙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고 알아내고 분석을 해서 제가 이해하고 저의 이제 예측인 거죠. 예상들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 정도를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실지에 대한 결정권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행복 회로와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총 5종목을 검색을 했어요. 5종목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어떻게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그냥 찾은 것은 아니고요. 조건 검색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조건 검색을 보시게 되면은 키움 HTS에서 150을 누르시면 조건 검색 창이 나오고요. 조건 시계 캔들이라고 치시면 캔들 연속 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파란 캔들 연속 발생이 있고요. 요걸 또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으로 요 메뉴를 수정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1봉이 아니라 4봉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4봉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수가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지수가 4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4일 연속으로 상승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4일 연속 양봉 발생한 종목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검색을 하면 안 되고요. 대상 변경을 눌러줘서 제외 종목, 관리 종목, 투자 금고,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환기, 불성실 공시기업, ETF, 스펙, ETN 이렇게 좀 대상에서 제외할 종목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리을자로 갑니다. 리을자로 가다가 투자 주인 체크를 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저 종목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와 똑같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5봉으로 한다, 수정, 검색 하면은 이렇게 5종목으로도 축소가 됩니다. 3연속이다. 그러면 수정, 검색 하면 더 많은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너무 많으니까 저는 4봉 연속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4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4캔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다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홀딩스입니다. 대성홀딩스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죠. 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관련주들이 최근 1월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을 외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수차 관련 테마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이라든지
가스 업체들이 또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엮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독과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이미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그만큼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는 불안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불안하게 볼 수 없는 기업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에너지 분야라든지 천연가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사업을 더 넓혀가는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기존의 가스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업성 다각화로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시나 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에는 따로 올해 나온 건 없습니다. 올해 나온 건 없고 다 작년 겁니다. 작년 거에 나왔을 때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전체 공시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대성홀딩스가 뉴스에서 나온 거에서는 신용 비율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대성홀딩스 신용 비율이 11.3%나 됩니다. 이거는 완전 좀 단점이긴 하죠. 즉 말 그대로 본인 돈이 아니라 신용이나 융자를 써서 주식을 매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분들이 이제 기한이 다 돼서 그런 물량들이 쏟아진 시기가 같이 좀 맞물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좀 주가가 좀 휘청거릴 수가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급락을 떨어지고 매도세가 주춤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가로 매수해 볼 만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비율이 좀 정리가 되면 5% 이하로 좀 떨어지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52주 신고가 3일간 외국인 대량 속매수, 김용훈 대성그룹 회장 한국에너지대상 은탑 산업훈장 수상, 그런 거 외에는 별다른 뉴스 없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딱 금요일에는 매수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의 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최근에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일본 캔들이 5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주가 급락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별 거래량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58,000주, 46,000주,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사시게 되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마 이거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사면은 분봉 차트에서 호가단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이렇게 주식을 사놓고 다른 일, 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가져도 괜찮겠죠. 자, 일단 수급 살펴봤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월봉 차트. 이게 분봉 차트도 아니고 월봉 차트가 이렇게 나온 거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2월에도 이 십자 캔들이지만 양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12연 양봉이에요. 12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결국 이 7,500원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는 대략 4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1년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주가가 이마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 조정장에서도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게 조금 특이점인 것 같고요. 네,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이날 고가 시가인 28,800원을 찍고 종가 27,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최고점 52주 신고가를 찍고 좀 내려왔지만은 크게 이탈한 건 아닙니다. 그쵸?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니에요. 고가 대비해서 여기까지 해봐야 5%, 5.4%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빠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바로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종목을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의 만약에 이 종목을 한번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00원 부분. 자, 26,000원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런 데서 저항을 맞았고요. 이런 데서 그 26,000원 부분을 갭으로 띄웠었고, 그 다음 캔들에서 아랫꼬리가 26,000원 부분을 지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26,000원 부분에 내려왔을 때 1차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60일 이평선, 62평선도 요쯤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설날 주간에도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측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이 부분 26,000원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매수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여기를 이제 깨트려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2차 매수는 저는 이 부분으로 대략 한 23,700원 부분으로 2차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고요.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여기는 지지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선 저항이었고, 계속 저항이었죠. 이 저항이었고,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이었던 라인을 뚫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지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들이 쭉 나왔죠. 근데 여기가 멀어졌어야지만 충분히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분할 매수 라인은 26,000원. 분할 매수입니다, 여러분. 몰빵 매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분할 매수도 여러분이 100% 비율 중에 뭐 50%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대략 한 뭐 10% 분할 매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종목만 매매하시면 재미없어요. 다른 것들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에 이 정도 가격 26,000원대에서 10%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만약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23,000원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해볼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홀딩의 위치를 좀 가보시고 지켜보셨다가 회복이 될 때 여기서 10% 사고 여기서 10% 사면은 대략 한 24,000원 부근 되면 25,000원 부근 되면은 24,500원 정도 부근 되면은 한 중간가 원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매매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운이 좋게 여기서 바로 찍고 올라가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찍고 살짝 올리는가 싶더니 더 내려와서 여기를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면 좀 더 힘이 더 좋겠죠. 힘을 모았다 가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 매수가를 안 주고 쭉 그냥 우측으로 횡보하다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27,000원 윗단으로 시세가 형성돼서 그대로 21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제 요것들이 여러분이 여기서 잡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26,000원 기준일 때 첫 번째 목표는 여기입니다. 28,800원. 28,800원까지 몇 프로인가요? 여기서 대략 한 10% 정도 되네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28,800원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28,000원에 매도하셔도 되고 27,500원 이런 데다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목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28,800원이고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위로는 신고가니까 어디까지 얼마로 올라갈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남은 물량을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성홀딩스 주가 상승을 했을 때에 대한 행복회로 말씀드려봤고, 주가가 만약에 뭐 지수가 더 조정을 받아요. 계속 조정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 버텼지만 만약에 계속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 어쨌든 여기서 10% 샀고 여기서 10% 샀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면 121선도 이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2만원까지 한번 3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쭉 아래로 내려서 15,000원까지 갭을 좀 넓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이때 10%, 10%. 네. 이렇게까지 오진 않겠죠. 이렇게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렸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기간을 조정을 받고 가격을 조정을 받는데, 그게 조금 세게 받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악재, 뭐 대성홀딩스
뭐 공장을 폐쇄하게 됐다, 아니면 가스 사업을 갑자기 철수한다, 이런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여러분 바로 다 던지셔야 돼요. 본업을 정리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 던지셔야겠죠. 그런 악재에는 여러분 무조건 매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모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쭉쭉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악재가 없이 주가가 계속 이유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물론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분할 매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가 2만원을 회복하고 혹은 뭐 22,000원 회복하고 했을 때 다시 요때 분할 매수한 게 있으니까 이럴 때부터는 분할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렇게 떠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어쨌든 어떻습니까? 원금 기준으로는 손실률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이 되고 마이너스율이 손실률이 줄어들면은 그때 저점 매수한 걸 이점으로 여겨서 일부 물량이라도 덜어내셔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평단가는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주면 좋은 거고요. 네. 그렇게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재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홀딩스 보시면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허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일단 고정적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작년 한 해 동안 높이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또한 수소 에너지, 그렇죠?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다각화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2700%예요. 엄청나게 안정적이고요. 부채율은 어떠서 8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는 회사긴 합니다. 네, 대성홀딩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일진머트리얼즈입니다. 일진머트리얼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모든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전지용 응급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가 있고 LG화학, 그리고 중국에는 BYD, 일본 무라타 등이 주요 고객사로 있습니다. 이미 2차전지 관련주로는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도 많은 상승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 SDI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엮이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 세계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다 사용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들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머트리얼즈의 매출 증대는 이미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그렇게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신생으로 생겨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당연히 신규 업체들도 새롭게 등장을 할 텐데 그들보다는 일진머트리얼즈가 과연 얼마만큼 주요 고객사들을 잃지 않으면서 잘 가는지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SK 넥실리스와 공장 부지 관련 갈등은 좀 있었는데 둘이 거의 서로 붙어서 공장이 지어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바로 옆집에 아니면 또는 맞은편 집에 새로운 다른 치킨집이 생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00km 떨어져 있대요. 200km 떨어져 있더라고 해서 그런 논란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시로는 올해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2020년도까지밖에 없고 특별한 내용 없고요. 자, 전체 뉴스에서도 니켈에 관련된 등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기대감 여전한 2차전지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또 홍보성 기사도 있고요. 일진머트리얼은 52주 신고가다, 4거래 연속 상승 중이다, LGC가 보는 동박 정적 가치는 이런 식으로 특별히 나쁜 기사는 없고 호재성 뉴스도 아직까지 특별히 없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개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지만 누적 순매수는 어쨌든 매수세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떻습니까? 기관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투신도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계속 팔다가 한번 좀 크게 들어오더니 금요일에는 조금 덜어냈고요. 그리고 기타 범위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을 확인을 했고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1월 달에 전의 고점,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신고가였던 55,800원을 1월 11일 날 갭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월봉을 볼까요? 네, 월봉상에서도 이제 직전 고점이 6만원을 뚫어준 모습이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요 박스권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 안에서 지금 월봉상으로는 6만원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가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위치 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걸 깨트려 6만원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요 박스권에서 놀기가 되겠죠. 예. 그러질 않길 바랍니다. 네, 주봉에서도 보이시죠? 네, 이런 점들, 그 저점은 이제 여기 기준. 이때는 코로나 때 이탈한 거니까 그건 빼고요. 그때 반복적으로 상승에서의 저항을 맞았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한 주는 저항을 받았지만 그 다음 주도 뚫고 올라간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는 6만원 윗단으로 시세 업그레이드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수 관점 들어갔을 때 1차로 잡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6만원 부분에서 65,000원에서 65,000원에서 1차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의 1 정도 분할 매수. 자, 그런 다음에 2차 분할 매수가는 6만원입니다. 6만원 의미 있는 가격이죠. 6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만원과 58,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만원과 58,000원 사이가 2차 분할 매수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일봉상으로 작년에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58,800원이 58,000원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주봉과 월봉에서 봤었던 요 이제 18년도에 만들었던 고점이 6만원. 요 부분이 2차 매수가로 보여집니다. 저는 2차 분할 매수입니다. 그렇게 되고 1월 달에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돈의 출처는 당연히 여기서 매동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관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지난주 지수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일진 머트리얼즈는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4일 연속이 아니라 뭐 거의 1월부터 여기가 5만원이라고 보면은 5만원부터 73,500원까지 고점까지 몇 프로입니까? 거의 8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미 많이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장 매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조정을 분명 받을 겁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80%나 올랐기 때문에 분명 조정도 좀 세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가는 65,000원에 일단 비중 10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해보는 걸로 가고, 두 번째 매수는 의미 있는 가격대, 월봉상의 고점이었던 6만원과 일봉상의 고점이었던 58,000원 요 사이가 2차 매수가로 보입니다. 물론 6만원대에서 요 윗단으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6만원대라고 한 거는 이제 6만원과 5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65,000원 이런 데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58,000원 지지해주는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1차적으로 6만원 지지 못한다면은 58,000원과 6만원 사이는 매수 구간, 6만원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6만원 초반대는 뭐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2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80%가 아니라 45%였네요. 예. 45%였습니다. 어쩐지 이 숫자를 보고서 제가 각도를 보고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5%였습니다. 아까. 그래서 고점 대비 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2차 분할 매수가까지 오게 된다면 거의 대략 한 20%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까지도 한번 볼 수 있고, 자,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갭을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한 53,000원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53,000원 부분.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53,000원 부근에서 또 세 번째 분할 매수, 이런 부분에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봉선이 올라가고 있죠. 20봉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하락 맞더라도 20봉선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맞닿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61선이 닿을 거예요. 6만원까지는 61선이 닿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53,000원 부분은 121선이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맞췄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좀 예상해 보는 위치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우리 2차전지 사업 접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걸 해야겠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뭐 그런 악재라든지, 혹은 갑자기 뭐 수출의 주요 고객사였던 그런 데서 이제 거래가 끊긴다든지, 이런 악재가 나오면 갑작스럽게 더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여러분들 어때요? 정리하셔야죠. 정리를 뭐 반을 하든 뭐 70%를 하든 분할로 하시든 어쨌든 한 번에 다 하시든 그런 건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주식이라는 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 뭐 조금 샀는데 반등 나온다 그럼 수익 바로 실현하셔도 돼요. 꼭 크게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은 어때요? 중간 가격이 뭐 6만원과 65,000원의 중간이 62,500원이죠. 62,500원 넘어가서 65,000원 부근 오면 매도하셔도 돼요. 익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정고점을 뚫는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거든요. 하지만 행복회를 돌렸을 때 저는 1차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일단 69,500원 정도, 69,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7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를 1차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의 작은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까지도 작은 박스권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면 7만원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차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뭡니까? 2차 수익 실현은 당연히 직전 고점이죠. 73,500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건데, 이걸 뚫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때부터는 자유익절입니다. 1차 목표는 저는 7만원으로 보고 있지만 당연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만약에 5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차 매도 가격은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지대 역할로 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걸 깨트리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 지지의 역할을 했던 구간이 말 그대로 저항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항상 그렇게 덜어내고, 혹은 분할 매수하고, 혹은 수익 나면 무조건 일단 어느 정도의 수익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차트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했죠. 꾸준하게 상승했고, 매출이 보시면 1,000억원대예요. 다 그래서 1,000억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게 상승돼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되려 부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부채율 24%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은 2,500%. 재무 건전성 좋죠.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죠. 2차전지 관련 수혜를 받고 있죠.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말 주식은 모르는 일,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다음은 디오입니다. 디오는 의료기기와 인공치아용 디지털 임플란트 제품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임플란트 사업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년 12월에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무려 244억 원어치나 주식을 순매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분의 5% 이상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신규 대주주로 등록도 되었고요. 자,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국내 내수 시장의 활성화나 그런 성장성보다도 아마도 디오라는 기업이 해외 수출에 관련돼서 보다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서 투자를 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시사항으로는 연결 재무제표, 뭐 매출액은 뭐 좀 줄었고, 뭐 당해 실적, 당기순이익은 좀 늘었고, 뭐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이 크게 발생된 점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 12월 23일에 매일경제나 머니투데이에서 그랬는데, 본 공시에서는 김진백 디오 대표 매각설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 공시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뉴스상에서도 뭐 같이 이제 같은 테마인 오스템 임플란트 52주 신고가 둘이 동시에 계속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디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최대, 그렇죠? 네, 최대 매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나쁜 건 없습니다. 네, 나쁜 악재가 될 만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거의 매도세 분위기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금융 투자가 있고요. 투신도 좀 집중적으로 좀 최근에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가 쭉 사다가 최근엔 조금 매도한 분위기고요. 어쨌든 기관에서의 수급이 좀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팔고 있는 건 뭐 물려서 판 걸까요? 아니죠. 이런 박스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차익 실현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게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물려있는 물량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기관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집을 했고요. 자, 물론 이런 데서 고점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디오가 신고가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 아니면 본전가 찾으신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버티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겠고, 어찌됐든 지금 디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선들이 있죠. 자, 크게 이 박스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 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략 한 24,000원, 뭐 2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5,000원이라고 하고, 그 부분이 기존에는 저항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못 뚫고 올라갔어요. 뭐 24,000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때요? 이런 기존의 저항 라인을 뚫고 이런 날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쉼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016년에 최고점인 6만원대를 찍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네. 여기서도 정확하게 2018년, 19년도 지지를 했고요. 2020년도에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25,000원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은 어때요? 45,000원 부분이에요. 45,000원 부분이 저항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디오가 지금 4만원대까지 찔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1차적으로 4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요. 자, 그러면 다시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자, 45,000원의 라인이 이제 그어놨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에서 45,000원이면 여긴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바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해서 어디가 타점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딱 이런 33,000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과 다 맞물리죠. 그러면서 단기 박스권 그려놓은 거에서도 여기에 물리고 여기에 물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저항 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차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가격이 종가가 38,450원이기 때문에 33,000원까지는 다소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요즘 뭐 조정 받으면 10%, 15%, 20% 떨어지는 일도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 구간 33,000원 부분입니다.
33,800원, 500원 이런 부분을 1차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저점 추세선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2차로 만약에 추가로 더 많이 크게 조정받는다 치면은 2차로 저는 37,000원 부분 이 부분이 2차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2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 고점 대비했을 때 여기까지는 대략 한 23%인데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네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을 뿐이 이 상승폭이 막 20% 30%씩 올라간 것이 아니라 대략 3%, 5%, 7%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가격, 특히나 기존의 박스 상단권 저항을 받았던 이 가격대인 33,000원 초반 부분을 한 번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할 매수입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 여기서도 분할 매수, 여기서도 분할 매수입니다. 여길 들어온다는 건 어때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쉽게 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2차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매수가를 안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를 안 주고 바로 45,000원 찍는다. 물론 뭐 이제 조정을 받아서 이제 가격을 업그레이드 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차 분할 매수 구간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볼 만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놀게 된다라고 하면 힘을 모으면은 결국 45,000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저항 맞은 구간을 살펴보셔도 4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 맞물려 있어요. 이런 데도 다 겹치죠? 이런 데가 다 겹치는 거예요. 여긴 지지했었고 여긴 저항 받았었고 이런 것들 다 겹치기 때문에 매물대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기 물량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캔들들이 다 겹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돈이 역대급으로 마냥 몰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1월 달에만 해도 작년 말에 이렇게 한번 좀 많이 뽑아줬지만은 최근이 가장 많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급의 주체가 일단 기관이라는 거. 이렇게 N자형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도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 만에 하나 이 박스권 이탈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손절도 생각은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니까 손절도 여러분 막 100%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도 뭐 10%씩 하셔도 되고 20%씩 하셔도 되고 자기가 좀 견디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할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손절을 내는 거죠. 다른 데서 만약에 한 1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손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10% 정도는 덜어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DO의 가격 차트까지도 한번 살펴봤고 재무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세 보이시죠? 네,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280%. 부채는 91%밖에 안 돼요. 재무 건전성도 있고 시세 상승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해외에서도 투자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그쵸? DO도 성장 가능성,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나노 계측 장비 원자 현미경 전문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도쿄, 그리고 싱가포르 현지에 판매 법인 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나노 계측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나노 기술이라는 것을 또 터득하고 원자 협력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존에 워낙에 파크 시스템스가 확장해 놓은 거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주요 고객처들이 신규로 만들어진 회사랑 거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죠.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거래해오고 이미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파크 시스템들랑 더욱더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작년에 코로나 특수에서도 상승을 했고,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도 이런 반도체가 점점 세밀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파크 시스템즈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에는 2,000주 추가 주식으로 추가 상장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종목 단일 계좌에서 매수 관여가 한 10% 정도 참여했다라는 게 나왔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작년 말에 나왔네요. 13억 정도 계약 공시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자, 뉴스 이거 아까 봤고요, 그죠? 신고가 정배열 1월 20일 유영국 전무 1만주 매도. 1월 22일 이때네요. 1만주 매도. 많이 매도하긴 했네요. 왜냐면 하루 주식 거래되는 양을 보면은 1월 22일날 35,000주가 거래됐는데, 이날도 그래도 만주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5일 연속 순 매수 행진, 좋은 기사들밖에 없습니다. 나쁜 거 없습니다. 이만 살펴보고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이 좀 더 많은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간이 이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디오와 마찬가지로 이런 앞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물려있는 구간이 없었네요. 계속 신고가 영역이어서 아마 이 개인들의 물량은 충분히 차익 실현한 물량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들어왔고요. 네, 월봉 차트 상에서도 이날 시가로 놓게 보면은 작년 12월의 시가 기준이 73,500원 만들어졌고요. 주봉. 네, 자, 파크 시스템스도 보시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올랐죠? 코로나 때에 비하면은 지금 거의 5배 정도 오른 거고요. 코로나로 급락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5배 정도고, 좀 주가가 기존의 가격이라고 쳤을 때 대략 한 4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평균 4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10만원까지라고 치면 대략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그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분명 올 구간은 왔어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급하게 회복을 하고 여기서부터 박스권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박스권 하나 만들었고 여기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잠깐 이탈을 했지만 122평선 지지받고서 다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결국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이 파크 시스템스 얼마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잡는다고 한다면 요때 시가 작년 12월 29일 날 만들어진 시가인 83,500원을 1차 매수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1차 매수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떨어질지 아니면은 바로 이어서 상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상방인데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 종목은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1차 분할 매수가는 83,000원 부분이에요. 83,000원 부분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2차 분할 매수가는 제 기준에는 요 금액대 7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75,000원 정도가 2차 매수가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요 8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요 박스권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 오게 된다는 것은 이 박스권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도 21선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121선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83,000원이나 75,000원 이런 데까지는 한 차례 찔러 본다든지 조정을 줄 건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단기간 동안.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잡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어디가 이제 1차 매도가가 될까요? 자, 요 캔들. 이때 캔들 보시면은 96,600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차 목표가는 90,000원 정도로 보고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잡게 되면요. 83,500원 멀리서 잡아서 90,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두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익전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목표는 자연스럽게 직전 고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90,000원에서 100,000원이니까 충분히 저격을 해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90,000원, 그런 다음에 2차로는 직전 고점, 그런 식으로 목표로 해서 가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행복회로로서 맥심을 말씀드린 거고, 그 사이에서라도 조금만 올라도 익절 챙겨 가세요. 수익 무조건 챙겨 가십시오. 중간중간에 뭐 이만큼만 올라와도 뭐 83,500원 잡았는데 뭐 87,000원이 됐다. 거기서도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당연히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익절하시고, 이 중간에서 본전을 찾고 싶다고 한다면 80,000원 부근에서 본전 찾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121평선도 이탈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도 뭔가 살펴봤을 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많아, 뭐 원자 현미경이 자꾸 문제가 생겨, 뭐 현대자동차 배터리가 막 불이 나는 것처럼 원자 현미경이 뭔가 계속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런 악재가 뜰 경우는 어때요?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럴 땐 매도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는 한꺼번에 몰빵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할적으로 반등에 오는 신호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무 차트 보겠습니다. 재무 차트 지속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이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도 계속 증가했어요. 보시면 거의 1500%. 부채 바는 굉장히 크지만 부채율 3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좋은 회사예요. 네. 자, 매출 증대하고 있고 순이익 증가하고 유보율 증가하고 부채율은 늘어났지만 부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원자 현미경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매수와 매도 관점 중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릭스입니다. 자, 올릭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로 난치성 치료제 개발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이 미래 신약 개발 핵심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RNA 간섭 기술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DNA가 잘못된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단백질을 RNA 간섭 치료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치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올릭스는 이제 피부랑 안과 쪽으로 좀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작년 20년도에는 유럽 안과 분야 1위 제약회사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비대 형태 치료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영국과 미국의 임상 2상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피부염 관련해서 피부과 질환으로 인해서 연간 발생되는 의료비용이 거의 4조 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올릭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이 제대로 성공을 해서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지금 주가나 시총은 거의 10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정말 이거는 막장까지 가는 행복 회로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리고 또한 그러한 호재가 올해 터질지 내년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한번 그냥 기분 좋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뉴스 보시게 되면은 1월 26일 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해서 증감률, 매출액이 118%나 증가했어요. 아마 이게 작년에 그 기술 이전 그런 매출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걸로 같아요. 보시면은 나머지는 그닥 뭐 손실률이 좀 더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산 총계는 늘어났고 452억에서 785억으로 늘어났고 자본금은 326억에서 677억으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 원인 건성 및 습성 황방변성 치료제, 망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 황방변성 치료제 기술 이전에 따른 매출액 증가. 그쵸? 작년에 유럽에 수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글로벌 임상 시험의 진행에 따른 경상 연구 개발비 증가 이런 식으로 영업 손실이 좀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만 있고요. 전체 뉴스 중에서도 따로 올릭스에 대한 내용은 연결이익, 매출, 올릭스 자회사 MQ렉스 설립, 신약 개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컨퍼런스,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참석. 이렇게 되면 뭐 새해에도 올해도 뭐 새로운 기술 수출이 또 엮이게 되면은 한 차례 또 주가가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 15일 날 유무상증자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유상증자도 하고 돈도 좀 더 충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무상증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올릭스가 뭔가 주주들한테도 주식을 추가로 무상증자할 정도면은 뭔가 자신감이 있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볼게요. 권리락이 이날 발생을 했어요. 권리락이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발생을 해서 주가가 이제 절반으로 주로 바뀌었죠. 근데 시가가 언제 58,500원이죠. 그러니까 즉 거의 이제 주가는 한 10만 7천 원 정도였는데 11만 7천 원 정도였는데 그게 반토막 났기 때문에 58,500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쭉 주가가 조정을 받아 좀 떨어지다가 이렇게 12월 22일 날 무상증자가 되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주식을 추가로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2월 4일날 신주를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2월 3일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신주 배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12월 4일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무상증자 이제 신주 배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2일날 신주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일날 상장을 했죠.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이날 권리락 발생했을 때 고가인 6만원에 사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날 무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종가가 49,500원이에요. 그리고 거의 5만원 돈이죠. 결국에는 어때요? 5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더 받으니까 6만원에 샀어도 두 주니까 10만원, 그러니까 4만원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3만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본전까지 안 가는 거니까 무조건 이득이 된 거죠. 이 상황은. 그 이후에도 주가가 떨어졌지만은 이때는 어때요? 4만원까지밖에 안 떨어져서 굳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4만원까지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분들도 아직도 수익이란 얘기예요. 무상증자 때 해당이 되신 분들은. 하지만 요럴 때 사셨던 분들은 계속 손해인 거죠. 요럴 때 사셨던 분들은 계속 손해인 겁니다. 무상증자 해당도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올릭스 무상증자까지 진행된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보시면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뭐 매수도 했지만은 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의 주체가 금융투자가 적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 집중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연기금이 그렇게 팔아치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릭스는 좀 샀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사모펀드에서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자, 올릭스 지금 수급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월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상장 2018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시가가 3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고가가 이제 4만원 부근인데 이때 저항을 맞고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 다음에 한동안 한 2년 가까이 4만원을 못 뚫다가 지난 11월에 4만원을 뚫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고 1월달도 아래로 떨어졌지만 4만원 부근 지지하고 아래꼴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4만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저항됐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저항 맞은 거예요. 네, 여기서 요주에는 못 갔던 저항을 받았다가 상승을 했고 여기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봉에서 4만원이 일단 긋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위치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타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가 48,500원이에요. 48,500원이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분위기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줄 상황은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는 막 당장 쫓아가는 주식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타점을 놓고 봤을 때 45,000원 이 45,000원 부분이 1차 매수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1차 매수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어디가 2차일까요? 바로 4만원이 되겠죠. 중요한 상장 초기 때 저항을 맞았고 최근에 뚫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4만원이 2차 매수 구간이에요. 다 분할 매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10분의 1 여기서 한 10분의 1 정도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분할 매수는 45,000원 2차 분할 매수는 4만원 구간입니다. 당연히 안 주고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살짝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45,000원이라고 해서 딱 45,000원이라 45,500원 이럴 때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보시면 1차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일단 직전 고점을 먼저 1차적으로 두십시오. 직전 고점이 거의 어떻게 보면 5만원 라운드 피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준다면 5만원은 분명 한번 터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만원에서는 1차 익절로 가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55,000원 거의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000원 그 다음은 6만원입니다. 거의 보시면 매물대가 그런 형태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라운드 피겨 단위로 뭐 5,000원, 만원 단위로 이런 식으로 좀 몰려 있으니까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갖고 익절 타이밍은 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그러니까 최대 목표치가 이렇게 분할로 나눠져 있는 거지 이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금액을 여러분들이 58,000원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익절은 언제든지 오른 거니까 수익을 실현하세요. 자, 반대로 1차 매수, 2차 매수도 했는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될까요? 4만원 이탈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좀 위험한 거죠. 4만원까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무상증자도 있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를 더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그은 거랑 좀 맞닿은 위치. 점점 각도가 올라간 거죠. 상승의 각도가 올라가서 세 번째 위치가 맞닿았던 여기 4만원이네요. 그렇죠? 4만원이고 이 추세를 깨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 이평선 까만 선도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면은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에 맞고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신화를 하나 더 쓴다면은 W 패턴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가 지금 단기 고점이 되고
떨어져서 이런 데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그림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4만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45,000원을 한번 1차 매수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네, 그러면 차트 재무 차트는 보시면 매출이 거의 현저하게 이렇게 났다가 뭐 4억 원 이러다가 작년에 매출이 많이 나왔죠. 기술 이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크게 뭐 호전된 것도 없고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건 안 좋고 유보율도 점점점 점진적으로 떨어졌다는 건 좀 안 좋긴 해요. 지금 830% 정도 됐고 부채율은 다행히도 빠는 크지만 부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보율 800%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11%니까 유보율 대비 부채율이 굉장히 낮고 해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거는 좀 안 좋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처가 기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번째 키워드였던 스윙 중장기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으로 막 바로 매수할 수 있을 상황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뭐 자영업자 사장님들, 뭐 학생 모두가 단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천천히 기다렸다가 한 번씩 이런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이렇게 매수가가 오면은 소액으로 먼저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최대한 손실 나지 않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